이 사람의 메시지도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 화면부터 잠깐 볼 텐데요. 오늘 석 달 만에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오고 전국 법원장이 기립을 하고요. 자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이 강행을 하려는 내란 재판부 혹은 법 왜곡죄 관련 얘기일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도 분명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오늘은 메시지가 좀 더 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내란 전담재판부랑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오늘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 우표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입니다. 오늘 법원장 회의 열리는데 사법부 의견 어떻게 수렴해서 전달하실 예정이신지? 법원장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정은 처음에 좀 밝게 시작했다가 저 메시지를 했을 때는 굳은 표정의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이현정 의원님. 네. 물론 전제를 달긴 했어요. 뭐뭐 한다면. 다만 그릇된 사법 개편이 된다면 국민에게 피해. 이대로라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봤을 때 여당이 강행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릇되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고 그러잖아요. 삼권 분립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유신헌법이 있었고요. 5공화국 헌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는요.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도 없었습니다. 예. 그냥 바로 임명해요. 그리고 또 법관도 다 임명합니다. 즉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87년도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죠. 그때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지금 대부분 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뭘 외쳤냐면 결국은 이 대통령의 독재적 권한을 줄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3권이 어떤 분리되는 그런 헌법을 우리 87년 헌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주역들이 지금 민주당에 다 있어요. 그걸 우리가 누려왔습니다.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 이야기해왔듯이 87년 헌법 안에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어떤 꽃을 피웠고 그런 어떤 성과를 누려왔습니다. 근데 그걸 했던 주도한 세력들이 이제는 다시 유신헌법과 5공화국 헌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즉 뭐냐면 자 대법원장 인사권 다 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드는데 거기 있는 판사들 법무부 장관하고 이런 사람들 추천해. 자 이게 우리 헌법에 보면 사법권은 이 법원에 기속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법무부 장관이 추천을 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법 왜곡죄 합니다. 판사가 뭐 판결을 내렸는데 무죄 나왔어요? 당신 법 왜곡했어. 당신 재판받아.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법행정 권을 자체를 아예 그냥 위원회로 민간으로 넘겨서 대법원장 인사권을 다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50 헌법과 그다음에 유신헌법의 핵심적 사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독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3일 계엄도 뭔가 국정의 시스템을 다 파괴하려고 했다면 이것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한동훈 전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계엄은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22번의 탄핵 시도가 있었고 정말 민주당의 폭거가 심각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 건 바로 똑같은 거예요. 그 절차 내에서 해야 되고 만약에 랜덤으로 재판부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누구든 그러면 정해지는데 랜덤으로 정해지는데 그 재판부가 불리한 재판부다. 그래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 클래스입니다. 아니 그럼 계엄과 뭐라 다르냐? 여선행 장관님. 이 그릇된 사법 개편 아니냐? 대법원장 야권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저는 맨 처음에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법사위 중심으로 잠깐 나왔다가 사실은 목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한번 사법부 판결을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저는 사법부 특히 이제 뭐 직위원 재판부라든지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이 재판부, 사법부가 국민들한테 많은 신뢰를 조금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뭐 김용현 변호인들이 뭐 사법부 아니면 재판부를 약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도 그대로 약간 방치하는 듯한 뭐 이런 계속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국민들과 민주당에서는 아, 지금 재판부, 조희대 사법부 못 믿겠다 이런 목소리가 사실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개헌 관련해서 반성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의해서 뭐 다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석방되는 거 아니야? 이런 조금 되게 두려움 이런 것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사법부가 그런 국민들한테 신뢰를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이 조금 나온다면 충분하게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 사항들을 보완해서 뭔가 천천히 하거나 아니면 추진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현 상황에서는 사법부 못 믿겠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근데 제 여선행정께 질문 드리신 게 뭐냐면 뭐 국민이라는 표현은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뭐 민주당 쪽이나 이제 일부 시민들은 실제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있다. 뭐 동의하는데 여선행정관 말 중에 윤 전 대통령 재판하는 직위원 판사 문제가 있다는 거고 한덕수 전 총리 재판하는 이진관 판사 얘기는 여당이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요 표는 마음에 드니까 얘기 안 하고 직위원 판사 문제 있고 김영민 의원은 보니까 만약에 윤 전 대통령 풀어주거나 이상한 재판 나오면 뭐 처벌한다는데 직위원 판사를. 그건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진관 판사는 괜찮으니까 조희대 대법원 사법부가 아니고 뭐 이런 겁니까?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도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슨 뭐 윤석열 어게인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 아니면은 제가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은 만약에 그 내란 재판부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거리에 나와서 뭔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면 법에 뭔가 허점이 있다면 근데 그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거고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이진관 판사는 또 그걸 속도 내서 잘한다면서요. 그럼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 사법부에 다 있는 건데 마치 마음에 들면 뭐라 그러고 마음에 안 들면 뭐 이런 부분 같아서요. 마음이라기보다는 내란에 대한 생각이 양보를 못한다.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항소하면 돼요. 예. 아니 뭐 그렇게 직위원부장 판사가 만약에 그런 결론을 내리면 항소에 다시 따지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본인들이 결론 내놔놓고 이거대로 안 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재차 질문 드린 이유가 뭔가 이게 큰 틀의 시스템 안에 있는 부분을 뭔가 하나하나 달리 보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정청래 대표 오늘 오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입니다. 보기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6개월 만에 보게 됐습니다. 다만 사법제도는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참으로 뻔뻔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정신승리 같은 모습입니다. 2차 추가 종합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연내에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부장님, 마치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 내란에 가담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현재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내들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사법개혁의 시한과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당위성과 사법개혁의 시한이 굉장히 큰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이라고 일단 규정을 하고 이 재판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서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사법체계로는
그 시간이 늘어질 수 있으니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고 그를 위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강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사법개혁이 필요하고 다수 국민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왜 필요한 것인지, 그러면 어떻게 바꾸는 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인 것인지, 예. 그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 그리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신중론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얼마 있으면 이게 산타 할아버지가 오는 크리스마스가 되는데요.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구분해서 선물을 주듯이 저는 정청래 대표의 얘기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얘기를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누가 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 답변답게 5대5로 아주 공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법원장 회의도 이제 끝나면 메시지도 나오겠죠?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